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하게 될 개념은요, 교과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교과 내용은 아니고, 문제를 풀다가 보게 되는 단어인데, 지금 참 초점이 안 맞네요. 단어인데, 요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는 or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면서 and 이런 개념은 좀 쉽게 처리가 되는데 또는이라는 개념이 사실 개념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부터 조금은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 집합 개념을 하다 보면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하면서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또는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박쥐 이야기 아실 거예요. 박쥐 이야기. 이 편도 들었다가 저 편에도 들었다가, 그래서 양쪽에서 다 그저 환영을 받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어떤 공통적인 A와 B 동시에 속한 애들이 A에도 속해 있고 B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동시에 중복으로 계산이 돼버려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중복이라는 거는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에서 나오는 중복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더 얘들이 숫자가 세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단적인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시예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 너무 가난해서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못 먹어본 고등학생이 있다고 쳐요. 살면서도. 그런데 부잣집 애들은 부잣집 애들이니까 아이스크림을 좀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반 학생들이 전체 인원이, 반의 인원이 5명인데 이제 쌤이 조사를 한 거죠.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3명이 손 들었어요. 얘네들은 부잣집 애들이야. 부잣집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어본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어본 사람이라고 한 거야. 그때 또 3명이 손든 거야. 나머지 2명은요, 너무 가난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지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부잣집 애들만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고, 또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은 애들만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은 거야. 그럼 이제 학교쌤이 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실에서 초콜릿 아이스크림 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은 학생의 수는 6명이다 라고 계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문제점이 생기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봐봐요. 반의 학생들은 전체가 5명인데 초콜릿 아이스크림 또는 바나나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의 수가 6명이래. 분명히 반의 인원수는 5명인데 아이스크림 먹은 학생의 수는 6명이래. 그럼 잘못했죠. 아이포인트란 영화도 아니고 숫자가 지금 뭔가 차이가 생겼잖아요. 5명밖에 없는 교실에서 어떻게 6명이나 숫자가 나와 라는 거죠. 지금 얘네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은 애들이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먹은 학생의 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랑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의 학생의 수는 3명밖에 없어요. 3명.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죠.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은 학생의 수가 3명이었고, 이걸 n이라고 표현을 해야 좀 좋겠네요. 제가 p로 설명을 해버렸네요. n인데 n으로 할게요. n. 그 다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은 학생의 수가 3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빼줘야 되냐면, 둘 다 먹었다라고 하는 걸 빼줘야지 3명이 나와요. 실제로 먹은 애들 수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반에 10명이 있다. 반에 10명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교회 가본 학생이 7명이야.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절에 간 학생 조사해보니까 6명이야.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을 물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것도 그러면 총 교회 또는 절에 가본 사람이 13명이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분명히 말이 안 되죠. 1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13명이 나와. 그죠? 그래서 야, 2번 손든 사람 손들어봐라고 한 거예요, 쌤이. 그래서 만약에 뭐 4명이 손들었어. 2번 손든 사람 4명이 손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7, 6 빼기 4.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몇 명이 나와요? 13회 빼기 4니까 9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9명이, 입안에서는 9명이 교회 혹은 절에 가본, 3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란 얘기예요. 입안에는. 나머지 1명은 교회나 절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혀요? 얘가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봤어. 그렇기 때문에 2번 손든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2번 손든 애들은 한 번만 손들었다고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2번 손들어 쳐버리면, 2번을 손들어 버리면 반에서 10명밖에 없는데 13명이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본 사람을요, 교회 가본 사람을 7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절에 가본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냥 6명이라고 했어요. 6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절에 간 사람 6명 맞고요. 교회 간 사람 몇 명이에요? 7명 맞죠? 그러면 교회 또는 절에 간 사람이 몇 명이야? 라고 물으면 1, 2, 3, 4, 5, 6, 7, 8, 9이요. 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왜냐면 그죠? 맞죠? 근데 교회 간 사람이 7이고 절에 간 사람이 6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9이 되냐면 요 공통적인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을 풀면서도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이게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칩시다. 리멤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예요. 알끼리 이웃 하는 경우의 수 또는 m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럼 R끼리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R끼리 이웃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R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이 경우를 그냥 그대로 R만 여기로 옮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그냥 써볼게요. 요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M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M을 요 바깥으로 다 옮겨버리고 이렇게 써버릴게요. MM, RE, E, BE, R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R끼리 이웃할 때 당연히 뭐 할 수 있냐면 M끼리도 이웃할 수가 있어요. 봐봐요. 여기서 지금 R끼리 이미 이웃해 있는데 그죠? M끼리 이웃해서 줄을 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R끼리만 이웃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줄을 서다 보면은 R끼리 이웃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으로도 M끼리도 당연히 이웃해 있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경우도 M끼리 이웃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M끼리 이미 붙어 있는데 R이 요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랑 얘는 서로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하나만 숫자가 세져야 되는데 하나가 더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이런 게 여러 개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찾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럼 문제를 그냥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R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글자가 뭐였냐면 리멤버였어요. 그죠? 그럼 R끼리 이웃하는 경우부터 먼저 구하세요. 일단 R끼리 이웃하는 경우부터 구하세요. 그럼 일단 극단적으로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뭐 B가 되겠네요. 그럼 총 글자 수는 1, 2, 3, 4, 5, 그 다음에 R끼리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R끼리 하나로 칩니다. 글자를. 그럼 전체가 7팩토리얼이고 같은 게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M끼리입니다. M끼리면 또 극단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RRB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얘도 이 위에 거랑 똑같이 M끼리 이웃해라고 했으니까 7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를 다 더해주세요. 일단 그런 다음에 빼줍니다. 뭐를 빼주냐면 3번입니다. R끼리랑 그 다음에 M끼리 같이 이제 만들어진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아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경우가 있죠. 오늘 좀 약간 이게 칸이 안 맞네요. 그죠? RR, M, B라고 해요. 그러면 R 두 개, 이게 M 두 개가 서로 이웃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전체 넷, 다 6개. 6개들 중에서 얘는 그냥 M이라고 치고 그냥 R로 치는 거예요. 하나에 3팩토리얼. 그죠? 이가 3개만 같은 거죠. 왜냐면 얘는 한 묶음으로 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2개 더하고 얘를 빼줘야지 중복된 애들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또는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상당히 어떠냐면 문제를 풀 때 이거랑 이거는 학생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빼는 개념이 완전 둘 다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한 애를 추려내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박쥐가 이쪽 편을 들고 저쪽 편을 들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야, 너 한쪽만 편들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는데 A라는 그룹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할 거예요. B라는 그룹은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두 개 겹쳤잖아요. 겹쳤으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야, 너 대각선으로 되거나 옆으로 눕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겹친 애를 하나 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요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하든지 한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겹친 걸 빼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라고 물으면 그건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절에 간 사람 7명, 교회 간 사람 3명이야. 근데 그 중에는 겹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하면은 10명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또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되냐면 또는이라는 말을 딱 봤다. 그러면 일단 그 경우를 각각 구하세요. A 또는 B라고 하면 A의 개념을 구하고 B의 개념도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둘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A 또는 B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A가 될 거 구하시고 B가 될 거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두 개 동시에 되는 게 있으면 겹치니까 그것만 빼주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예, 그러면 이걸로 이제 오랜만에 올리는 강의
중에 첫 번째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